자, 이번에는 저희가 카프카 설치 마지막인 도커를 통한 카프카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환경 설정을 잡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커 허브에서 이미지를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상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도커 허브에 들어오셔서 아파치 카프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아파치 카프카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아파치 카프카를 들어가시면 자, 지금 보자면 지금 4.1.1에 태그가 붙어 있는 애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시면은 뭐 퀵 스타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하지만 너무 설정들이 많죠. 서버를 킬 때 이제 서버 프로퍼티스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밑에 내려가시다 보면은 저희가 도커 런을 돌 때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물론 서버 프로퍼티스를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설정이 많을 때는 저희가 도커 컴포즈를 통해서 실행시키는 것들이 좀 편하죠. 그래서 도커 컴포즈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가 도커 컴포즈를 만들기 위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도커 컴포즈를 파일을 만들고 도커 컴포즈 업을 통해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 컴퓨터에서 저희가 폴더를 하나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새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그래서 저는 카프카, 그 다음에 언더바 도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커 파일 안에 저희가 도커 컴포즈 파일을 만들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도커 컴포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VS 코드가 편하겠죠. 그래서 VS 코드로 좀 들어가시고, 자, VS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폴더는 저는 선택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없으실 경우에는 파일, 그 다음에 오픈 폴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카프카 도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저희가 도커 컴포즈 파일을 만드셔야 되니까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뉴 파일 해주시고 도커 그 다음 하이픈 compose.yml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들거나 선언하는 방법은 저희가 지금 찾았던 도커 허브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설명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도커 컴포즈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 부분을 복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대로 저희가 도커 컴포즈 YML에다가 붙여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여러분들이 사용되는 이미지를 저희가 선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들은 컨테이너,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행시키시면 컨테이너가 생성되는 이름이죠. 자, 그 다음에는 다 환경 설정입니다. 환경 설정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하이픈을 통해서 새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카프카 노드는 아이디는 1이고요.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카프카 프로세스 롤은 브로커랑 컨트롤러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리스너 부분이 있습니다. 리스너도 저희가 한번 설명을 진행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브로커가 내부에서 바인딩할 주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나 적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리스너는 또 뭐냐면 얘는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는 접속 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카프카가 실제로 바인딩하는 주소가 되겠죠. 자, 바인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가 하나 필요해요? 외부에서 도커니까 포트 포워딩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포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그래서 포트 해주시고 띄어쓰기 2개 해주신 다음에 하이픈 해주시고 투커테이션 안에 기본 포트인 9092를 9092로 여러분 포트를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너 네임은 당연히 컨트롤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커럼의 보트도 저희가 2강하고 3강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는 못 보던 설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카프카 오프셋 설정은요. 얘는 컨서머죠. 컨서머 그룹이죠. 컨서머 그룹의 오프셋 정보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정보를 저장하는 내부 토픽입니다.
자, 요게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들은 카프카 트랜잭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말 그대로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EOS라고 하는데요. EOS라고 하는데 EOS는 풀네임을 적어드리면 exactly once 그 다음에 semantics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를 위한 내부 말 그대로 트랜잭션이에요. 토픽 트랜잭션 상태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중복 방지 같은 경우 해주겠죠. 중복, 전송 방지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또 하나 있는 것들을 보시면 얘는 말 그대로 트랜잭션 스테이트 로그 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쓰기 가능 최소 복제수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말 그대로 얘는 카프카 그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컨서머 그룹이죠. 컨서머 그룹의 최소 조인 시 대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은 0초로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파티션은 여러분들이 새 토픽을 저희가 토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 토픽 생성 시 기본 파티션 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토픽 생성할 때 저희가 하겠지만 토픽 생성 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파티션 그 다음에 3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면 이 값은 무시됩니다. 자, 이렇게만 하시면은 저희가 2강에서 그 다음에 3강에서 진행했던 모든 설정들이 한 번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커만 실행시켜주면 도커 컴포즈만 실행시켜주면 완료가 되겠죠. 자, 저장 누르셔서 이 상태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터미널을 하나 열어야 되겠죠? 터미널을 하나 열어주시고 자, 터미널에서 저희가 지금 도커 컴포즈가 있는 파일 위치로 가면 되니까 cd 루트로 좀 들어가시고 cd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카프카 그 다음에 카프카 자 들어가시면 여기에 카프카 도커라는 부분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카프카 도커 자 이렇게 해서 폴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어 해주시고 LS로 한번 보시면요. 도커 컴포즈, 저희가 작업했던 도커 컴포즈가 있을 거고요. 저는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커를 켜놨습니다. 도커는 지금 켜놨고요. 지금 저희가 이미지가 아파치니까 아파치, 그 다음에 카프카라고 좀 검색을 좀 해놓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미지가 없게 되겠죠. 이제 풀을 받아서 런까지 저희가 실행시켜 주겠죠. 지금은 도커 컴포즈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터미널 들어가셔서 도커 컴포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D로 해주시면 저희가 디태치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풀 받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까지 실행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름은 브로커가 될 겁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받았고요. 브로커라고 하는 저희가 이미지를 받아서 지금 쭉 실행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도 됐고 컨테이너도 실행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저희가 도커 먼저 데스크탑부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아파치 카프카가 지금 이미지를 받아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쪽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카프카 쪽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프카 검색하시면 이렇게 브로커라고 하는 애가 9092로 포트 포워딩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작업하시면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아까쯤에 도커 컴포즈를 통해서 도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러스터 아이디도 만들어졌을 거고 스토리지도 포맷됐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토픽만 만드셔서 바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커는 내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클리어를 통해서 저희가 도커 PS를 통해서 동작이 되고 있는 날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바나를 저는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도커 ps 하시면 지금 브로커라고 하는 애가 하나 실행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토픽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내부로 한번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커, 그 다음에 exec 하신 다음에 -it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브로커라는 이름 사용해 주시면 되고 배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났네요. 자, 브로커로 들어가시면 이와 같이 브로커 내부로 들어가서 카프카 내부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로 좀 들어가서 ls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리눅스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격리된 환경이죠.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좀 들어왔습니다. 설치는 opt라고 하는 폴더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opt 카프카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opt 그 다음에 카프카. 자,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던 빔 폴더, 그 다음에 컴피그,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라이센스 로그들이 보이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도커기 때문에 그 클러스터와 그 다음에 스토리지가 포맷이 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컴프에 있는 서버를 읽어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TMP 폴더에 만들어지는 걸. 그래서 cd 하신 다음에 TMP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S를 보시면 이와 같이 카프카라고 하는 로그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카프카 로그스로 들어가신 다음에 파일을 보시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메타데이터가 미리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프셋도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 정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클리어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캣으로 읽으면 되고 메타 프로퍼티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 아이디와 모든 것들이 다 설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여기다가 토픽을 생성하고 이제 뭐 컨서머, 그 다음에 혹은 뭐 이제 프로듀서 같은 걸 만들어서 작업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똑같은 작업이 됩니다. 자, 클리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저희가 실행시키고자 하는 저희가 opt의 카프카를 들어가도록 하죠. cd 슬러시 자, 그 다음에 opt 해주시고 슬러시 카프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저희가 프로듀서 하기 전에 토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행 파일은 다 빈에 있으니까 점 슬러시 현재 폴더니까요. 빈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카프카 하신 다음에 토픽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픽 sh가 자동으로 완성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부트 스트랩 해주시고 서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9092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크레이트 그 다음에 하이픈 2개 토픽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테스트 토픽이라고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안 쓰셔도 되지만 여러분들 하시면 얘를 바뀐다고 했었잖아요. 파티션스 자, 해주시면 되고 저는 3개 만들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플리케이션 만들어줘야 되겠죠. 하이픈 2개 리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팩터 해주시고 1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이제 토픽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토픽이라는 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는 똑같은 명령어죠. 그래서 똑같이 점 슬러시 빈에 그 다음에 카프카 토픽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상세 정보 보고 싶다면 부트 스트랩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버 해주신 다음에 똑같이 로컬호스트로 저희가 요청할 로컬호스트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먼저 불러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리스트 한 개 만드신 테스트 토픽이란 게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상세를 좀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리스트가 아니라 describe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픽 선정해 주면 되겠죠. 토픽 선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은 테스트 토픽이었죠. 자, 그러면 상세 저희가 만들었던 자, 리플리컨트는 지금 1개고 그 다음에 지금 파티션은 3개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면 자, 이제 프로듀서를 여기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어를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점 슬러시 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프카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콘솔 자, 그 다음에 하이픈 해주시고 프로듀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프로듀서가 실행이 될 거고요. 실행되는 곳은 부트스트랩, 그 다음에 서버,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9092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픽 선정해 줘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토픽은 테스트 토픽이었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커서가 껌뻑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프로듀스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 하나 만들까요? 파워쉘 하나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름을 좀 바꾸도록 하죠. 얘는 컨서머입니다. 자, 색깔도 좀 바꾸도록 하죠. 자, 노란색으로 좀 했습니다. 두 개를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또 접속을 하셔야 되니까 도커, 그 다음에 exec-it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브로커라고 해놨습니다. 브로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배시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내부로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서머만 실행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cd/opt의 카프카 쪽으로 좀 들어가시고요. 카프카 쪽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클리어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컨서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슬러시, 그 다음에 bin 해주시면 되고요. 카프카. 자, 그 다음에 콘솔. 그 다음에 하이픈 컨서머. 자, 이렇게 해주시면 컨서머 sh가 나왔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똑같이 하이픈 두 개에 그 다음에 부트 스트랩 해주시면 되고요. 서버, 그 다음에 로컬 호스트, 그 다음에 9092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토픽 선정해 주시고요. 토픽, 그 다음에 테스트 토픽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픈 두 개, from, 그 다음에 beginning. 자,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컨서머도 지금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기 상태로 껌뻑껌뻑이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전송해 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한글로 안녕하세요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글자가 찍힌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똑같이 헬로우라고 해볼까요? 헬로우 해주시면 헬로우 이렇게 글자가 전송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강에서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그 GUI를 통해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컨덕터도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여기서 들어오셔서 컨덕터 이거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2강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안 하셔도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다음에 파일도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카프카 에디케이션이라고 해서 로컬호스트 9092로 해놨기 때문에 그냥 접속하시면 되고요. 자, 이쯤에다가 저는 두도록 하죠. 자, 오류가 발생했고요. 지금 도커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아까쯤에 작성해 놓은 VS 코드에 보시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저희가 아까쯤에 복사해서 그냥 사용해서 로컬호스트로 되어 있어서 요거 때문에 그런 거죠. 좀 이따 바꾸고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그대로 두시고요. 좀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파일 전송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꺼주시면 되고요. 끌 때는 이제 프로듀서 쪽이죠. 이쪽이 프로듀서 쪽이에요. 이름 바꿀게요.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파일을 한번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니까 어디에 있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파일을 먼저 복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새로운 터미널 하나 열어주시고 도커 cp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커 cp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복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에 저는 소프트웨어 카프카에 샘플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커로 할 거니까 아까쯤에 도커의 이름이 도커 컨테이너의 이름이 브로커였잖아요. 그래서 브로커. 자, 브로커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템프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엔터 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피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도커 cp는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부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요거 복사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프로듀스 쪽에 들어오셔서 자, 먼저 가봐야 되겠죠? cd 템프에다가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ls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샘플 잉글리시가 복사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런 여러분들이 프로듀스를 통해서 컨서머에 전달만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부분에 오타가 났군요.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cd 먼저 실행되는 곳으로 들어가고요. 카프카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한번 하고 그다음에 명령어는 같으니까 점 슬러시 bin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듀스니까 카프카, 그 다음에 콘솔, 그 다음에 프로듀스,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픈 2개 쓰시고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서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9092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픽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테스트 토픽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꺽쇠 해주시고 파일 해주면 되니까 슬러시 템프에 슬러시 샘플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엔터를 치면 저희가 컨서머로 전달이 되겠죠. 엔터.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서머로 여러분들이 CSV 파일의 내용이 전송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되셨고요. 자, 이제 저희가 컨서머를 좀 꺼주시고요. 컨서머를 좀 꺼주시고 자, 컨서머는 지금 껐고요. 컨서머는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컨서머 창을 아예 닫도록 하죠.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EXIT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 내용은 아까쯤에 지금 저희가 VS 코드에서 로컬호스트로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접속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도커 컴포즈를 다시 올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VS 코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접속 바인딩 해줘야 되니까 이 부분을 0.0.0.0으로 해주시면 되고 뒤에도 똑같이 컨트롤러도 0.0.0.0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저장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커 컴포즈는 그냥 다시 한 번 더 실행시켜주면 되겠죠. 자, 밑으로 내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도커 컴포즈 그 다음에 업 해주신 다음에 -d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실행되겠죠. 자, 그럼 리크레이트 되고 다시 실행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프로듀서로 다시 한 번 더 해볼 거니까 일단은 접속을 한번 먼저 해볼까요? 자, 더블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접속이 됐죠? 자, 저희 접속됐고 그럼 컨서머만 좀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컨서머 하나 켜주시고요. 이쪽에 좀 두도록 하죠. 데이터 내용 전송되는지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토픽은 지금 없는 거 보이시죠? 그럼 토픽부터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자, 똑같은 방법이니까 다시 한 번 더 보신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도커 ps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커, 그 다음에 exec 해주시고, 그 다음에 -it 해주시고, 그 다음에 브로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좀 크네요. 자, 그럼 내부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토픽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픽은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방법이니까 빠르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희가 카프카 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cd bt에 카프카 쪽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한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썸 슬러시 빈, 그 다음에 저희가 토픽 만들어야 되니까 카프카, 그 다음에 토픽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9092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고요. 그 다음에 토픽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토픽으로 만들었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티션 해주시고 3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플리케이션 팩터 1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토픽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프로듀서 저희가 실행시키도록 하죠. 점 슬러시 빈 됐고요. 그 다음에 카프카 그 다음에 콘솔 그 다음에 프로듀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그 다음에 서버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9092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픽 연결 토픽 그 다음에 테스트 하이픈 토픽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엔터 치시면 토픽 연결이 됐을 거고요. 자, 그러면 토픽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토픽이 지금 안 됐으니까 리플래시 눌러주시면 토픽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컨서머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컨서머 자,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픽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트 프롬은 얼리스트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타트 눌러주시면 이제 수신 상태를 계속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안녕하세요라고 보내봅시다. 자, 엔터 치시면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받으신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하이 해주시면 자, 하이가 전송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커는 굉장히 많은 설정들이나 서버 스타트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2강하고 3강에서 진행됐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이제 스프링 부트에 연결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